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전문간호사 유재영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오늘 연수 강좌의 대주제인 지역기반 중환자 진료체계 설계의 관점에서 이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인력, 즉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지금 중환자실 전문간호사인가? 역할과 임상적 기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AI와 디지털 전환이 주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홍수를 이루고 알고리즘이 환자의 위험을 예측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매일 확인하는 본질은 다릅니다.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 그 도구를 통해 얻는 데이터의 원천 정보, 즉 환자의 미세한 신체 변화를 포착하고 그 맥락을 구성해내는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처럼 1분 1초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현장에서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운영하고 환자의 예후를 결정짓는 것은 고도로 숙련된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인력의 숫자를 늘리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오히려 그 기술을 운용하고 환자를 살려내는 훈련된 인력의 가치가 왜 더욱 귀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시스템의 핵심 운영자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로드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중환자실 전문간호사를 이야기해야 할까요? 우리 중환자실이 맞이한 이 워크포스 크라이시스, 인력 위기가 단순한 인력 공백을 넘어 중환자 진료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지키는 교수님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서도 체감하시겠지만 고령화와 중증복합 질환의 증가는 중환자실의 진료 강도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놓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력 수급의 불안정은 진료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경우 이미 2020년부터 중환자실의 전문 인력 진료 지원 간호사 모델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당시 병원 인력 운용 상황에서 환자 안전과 진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당시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전략적인 시스템적 대응이었습니다. 그 이후 2024년 의정 갈등을 기점으로 의료 환경은 더욱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경험하던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는 비단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충청권 내 여러 종합병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진료 체계의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특정 병원의 노력을 넘어 지역 전체가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할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의 업무가 가중될수록 우리는 개인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을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성 중심의 인력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왜 지금 중환자실 전문간호사인가? 바로 이 위기가 우리의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변화에 지난 2024년 8월 전격적으로 통과된 간호법은 새로운 임상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진토 끝에 2024년 8월 28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 20일 정식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21일 본격적으로 간호법이 시행되어 진료지원 업무 범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특정 직역의 권익을 위한 법안이 아닌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인프라가 구축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법적 보호라는 형식을 얻었으니 그 안에 전문성이라는 내용을 채워놔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최근 간호법 제정과 함께 많은 분이 전담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의 차이를 궁금해합니다. 현장에서 혼용되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구분이 됩니다. 먼저 전담 간호사는 의료법과 간호법이 규정하는 진료 지원 업무의 핵심 주체입니다. 앞서 언급한 2024년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업무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들은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프로토콜에 따라 진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진의 업무 가부화를 덜고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실무적 가교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전문 간호사는 학술적 석사 학위와 국가 자격 시험을 거친 상급 임상 실무 전문가입니다.
2006년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서 상급간호 실무 수행자로서 전문간호사 직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전문간호사는 단순히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고난도 환자의 상태를 다각도에서 사정하고 다학지 팀 내에서 임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시스템 전체에 임상 표준을 만들어가는 임상적 리더입니다. 전담 간호사는 실무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정해진 프로토콜 내에서 의사의 진료를 효율적으로 보조하고 시술이나 처치 현장에서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현장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서 예기치 못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매우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반면에 전문 간호사는 임상 판단의 고도화에 집중합니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임상 지표를 심층 분석하여 주치의가 최적의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중환자실의 감염 관리나 프로토콜 개선과 같은 질 향상 활동을 주도합니다. 두 그룹 모두 중환자실에 필수적이며 상호 보완적으로 환자 안정망을 형성합니다. 실제 저희 세종충남대학병원 중환자실 진료지원 간호 인력은 약 50%의 비율로 전문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 간호사의 임상적 전문성은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상급 간호 실무의 바이블로 통하는 햄릭의 통합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햄릭 모델은 전문 간호 실무를 완성하는 7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합니다. 이 중 중환자실 환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는 상급 직접 임상 실무, 근거 기반 실무 및 리더십, 그리고 지도와 코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임상 적용 사례와 데이터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역량은 상급 직접 임상 실무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닌 해석적 모니터링입니다. 중환자실 모니터는 1분 1초마다 수많은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이 수치의 정상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간호사는 이 수치가 향후 환자의 장기 부전이나 쇼크로 이어질 맥락을 읽어냅니다. 예를 들어 에크모나 CRRT와 같은 LSI 장비를 운영할 때 우리는 기계의 수치만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심박출량 변화와 산소화 지표, 그리고 전신 염증 반응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환자의 프로토콜을 변경해야 할 골드타임을 포착합니다. 이러한 판단적 자율성은 환자의 악화를 활력 징후가 변화하기 훨씬 이전에 감지하는 얼리 워닝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전문 간호사는 단순히 의사의 처방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임상적 추이를 선제적으로 해석하고 가장 적절한 중재를 결정하는 임상적 파트너로서 실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량은 근거 기반 실무와 리더십입니다. 임상은 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 간호사는 최신 논문과 국제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이를 우리 중환자실의 표준 프로토콜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이나 중심 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을 줄이기 위한 감염 예방 번들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질 향상 활동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휘되는 것이 임상적 리더십입니다. 시스템은 사람에 의해 움직입니다. 전문 간호사는 직역 간의 정보 불균형이 발생할 때 혹은 시스템 병목 현상이 생길 때 이를 주도적으로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량들이 지속 가능한 중환자 진료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세 번째 핵심 역량은 지도 코칭 및 가족 지원입니다. 중환자실은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고 신입 간호사가 빠른 시일 내에 숙련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전문 간호사는 팀의 역량 상향 표준화를 이끄는 교육자입니다. 단순한 술기 교육을 넘어서 복잡한 장비 운영의 원리와 임상적 의사결정 과정을 코칭함으로써 전체 간호팀의 집단지성을 높입니다. 이는 팀 기반 진료의 핵심입니다. 또한 가족 지원도 중요한 임상 영역입니다. 중환자실의 보호자들은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극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이때 전문 간호사는 의학적 데이터를 환자 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주고 치료 과정에서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절함을 넘어선 치료의 일부입니다.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뢰를 보낼 때
치료 과정에서의 갈등이 줄어들고 팀 전체가 오직 환자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전문간호사는 다학제 팀 내에서 전문가적 자문을 제공하며 환자와 의료진을 연결하는 임상 전문가로서 소통의 중심에 있습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혈증 쇼크 상황입니다. 폐혈증 환자에게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저희가 임상에서 마주하는 흔한 상황은 환자의 혈압이 서서히 떨어지거나 젖산 수치가 미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간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여 신속하게 공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환자의 임상적 추이를 모니터링하다가 폐혈성 쇼크로 이행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이터 변화를 포착하게 되면 이를 즉시 교수님께 공유합니다. 현재 환자의 수액 반응성이 떨어지고 임상 지표의 변화가 관찰되는데 현재의 치료 계획을 재점검하거나 혈압 상승제 투여 등 치료 전략 수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와 같이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의 물꼬를 틉니다. 교수님께서 환자의 상태를 다각도에서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핵심 인상 정보를 압축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속하게 공유된 정보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혈력학적 안정을 조기에 확보하게 하고 불필요한 중증도 악화를 막는 시스템적 안전망을 작동합니다. 전문간호사는 교수님의 의학적 판단이 최적의 타이밍에 이루어지도록 돕는 팀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임상적 파트너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공호흡기 이탈, 즉 프로토콜 기반의 위닝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이탈이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는 의사결정의 병목 현상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이나 회진 시간을 기다리느나 불필요하게 기계 환기를 유지하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전문간호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공호흡기 이탈 프로토콜을 선제적으로 수행합니다. 매일 아침 환자가 자가호흡 시험 기준에 도달했는지 엄격하게 평가하고 시행된 SBT의 결과를 즉각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여 환자의 호흡 양상과 수치 변화를 교수님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교수님께서 환자의 인공호흡기 이탈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임상적 근거를 제공해 드립니다. 환자의 데이터와 프로토콜을 준비하여 교수님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학적 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밀한 협업 체계가 구축되면 불필요한 기계 환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발생률을 낮추고 재원 기간을 단축하며 중환자실의 치료 역량을 극대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간호사의 임상적 기여와 관련된 데이터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중환자의학회 SCCM 2025 글로벌 워크포스 보고서에 따르면 중환자실 내 전문 간호 인력을 전면 배치한 케어 모델은 일반적인 치료 모델에 비해 환자의 중환자실 평균 체류 기간을 12.4일에서 9.8일로 2.6일 단축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제한된 중환자실 병상을 효율적으로 회전시켜 지역 내 더 많은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캐퍼빌리티를 확보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원기간이 2.6일로 단축된다는 통계의 핵심 기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표준 프로토콜의 엄격한 수행입니다. 전문간호사는 매일 진정대 중단이나 자가호흡 시험을 주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인공호흡기 이탈, 지연을 막아 재원기간을 단축합니다. 둘째는 진료의 연속성을 통한 조기중재입니다. 해당 유닛에 장기 배치된 전문간호사는 환자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폐혈증이나 급성 신종상 같은 합병증을 조기에 알림으로써 상태 악화로 인해 재원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학제 팀의 가교 역할입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검사 결과 대기나 협진 조율 등 보이지 않는 변목 현상이 존재하는데요. 전문간호사는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퇴원 및 전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결국 2.6일의 단축은 어느 한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전문간호사가 팀 내에서 안정적인 축이 되어 중환자실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시스템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근거 두 번째, 전문 간호사 배치가 중환자실 시스템에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지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정의 질입니다. 첫째, 임상 안정만 역할입니다.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이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 같은 합병증이 이와 같이 감소한 것은 전문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며 표준 가이드라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준수율을 90% 이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적 감시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실시간 오류 방지입니다. 고위험 약물 투여 시 전문 간호사의 이중 점검은 투약사고 등 예방 가능한 위해 사건을 25% 이상 감소시킵니다. 이는 의료진의 피로도로 인한 실태적 오류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오류 방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의 인지적 자원 최적화입니다. 복잡한 모니터링 정보를 요약하고 보호자와 1차적 소통을 함으로써 교수님들의 업무 부하를 낮추고 중증 환자의 임상적 결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오늘 제시해드린 데이터들은 주로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수십 년간 축적된 임상 결과를 분석한 메타 분석 연구들입니다. 물론 법적 환경과 의료 체계는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데이터를 가져온 이유는 국가의 차이를 논하기 위함이 아니고 중환자실 내에서 전문 간호사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그 메커니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전공의 순환 근무로 인한 연속성 단절을 메우고 프로토콜 준수를 표준화하는 방식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한 임상적 난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미의 법적 권한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진료 체계 안에서 전문 간호사가 어떻게 의사의 전략적 파트너로 안정망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 효율적인 모델을 우리 지역 네트워크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비록 한국은 이제 전문 간호사법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초기 단계이지만 현장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이 경험했던 임상적 성과, 배 감소나 인지적 부하 완료, 안화와 유사한 긍정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40년 전 겪었던 시행착오를 우리가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데이터에서 검증된 시스템적 기전을 한국의 지역 완결형 네트워크에 맞게 최적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커넥티비티, 즉 시스템의 연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 간호사는 다학제 팀의 핵심 구성원 코어 멤버로서 전체 팀의 정보를 통합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장의 소통은 종종 파편화되기 쉽습니다. 교수님과 전공의 선생님들은 고도의 의사결정에 집중을 해야 하고 ICU의 간호사들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처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불균형이나 의사결정의 지연은 환자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 간호사의 첫 번째 가치는 임상적 통역입니다. 의사가 내린 고도의 치료 전략을 간호 실무의 언어로 변환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반대로 간호 현장에서 포착된 미세한 징후들을 의학적 데이터로 해석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합니다. 두 번째 가치는 인지적 자원 최적화입니다. 환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와 복잡한 세부 조율을 전문 간호사가 선제적으로 구조함으로써 교수님과 의료진이 고도의 임상적 판단과 진료 전략 수립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 간호사는 방대한 임상 정보의 우선순위를 재설계하여 다학제 간 협력이 가장 필요한 적기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지역 환자와 진료체계 전체로 확장됩니다. 우리 ICU 내부에서의 소통이 원활하고 표준화되어야만 권역 내의 허브앤스포크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병원과 소통할 때도 정보의 손실이 없는 완벽한 전원과 협력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전원을 조정하며 진료의 매끄러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중환자실 전문 간호사가 지향해야 할 코어 멤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전문 간호사의 상급 임상 역량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길러져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전문 간호사는 단순히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이 아닙니다. 글로벌 표준에서 말하는 전문 간호사는 석사 이상의 학술적 토대와 면허 기반의 임상적 자율권을 동시에 가진 전문가로 의미합니다. 표를 통해 글로벌 표준과 우리의 로드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과 자격의 체계입니다. 선진국은
대학원 교육이 곧 임상 실무 자격으로 직결되는 표준화된 수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미 수준 높은 대학원 교육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 적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임상 수련 과정을 공식화하는 학위와 실무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임상 권한입니다. 선진국 모델의 핵심은 전문 간호사에게 그 역량에 맞는 독자적인 임상 결정권과 처방권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전문 간호사라는 높은 학술적 지위를 가지고도 현장에서는 그에 걸맞는 공식적인 임상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법 제정의 흐름에 맞춰서 병원 내에서 전문 간호사의 임상 수행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관리하는 프리빌리징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의사분들께는 책임 있는 파트너를 확인시켜드리는 과정이며 우리 전문 간호사들에게는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직무의 정체성입니다. 글로벌 표준에서 전문 간호사는 중환자실의 치료 전략을 조율하는 임상 관리자입니다. 한국의 전문 간호사도 단순히 상급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중환자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시스템 운영자로서의 역할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를 현장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전문 간호사가 많아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들이 시스템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표준화 단계입니다. 개인의 숙련도에만 기대는 기존의 교육 방식이 아니라 병원 차원에서 전문 간호사의 임상 수행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크리덴셜링과 프리빌리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표준화된 수기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 커리큘럼 기반의 시뮬레이션 교육 과정과 역량 인증을 시스템 안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 간호사에게는 책임감을, 의료진에게는 신뢰를 주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통합 단계입니다. 사실 우리 중환자실 현장에서 의료진과 전문 간호사의 협력은 이미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이 단계는 개별적인 소통을 넘어서 구조적이고 공식적인 시스템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 간호사가 중환자실의 치료 프로토콜과 질관리 지표를 의료진과 함께 설계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공동의 성과를 견인하는 시스템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임상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프로토콜을 함께 운영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협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중환자실은 의료진의 숙련된 경험과 전문 간호사의 임상 추론이 결합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합적 진료 생태계로 진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확장 단계입니다. 우리가 축적한 역량은 우리 병원 안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 내 중환자 네트워크, 즉 허브앤스포크 체계의 우리 전문 인력이 시스템 운영자로서 정보의 가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병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환자가 어느 병원에 있든 표준화된 수준의 중환자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잇는 중심적 역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왕자에게 상자를 그려준 것은 비행사였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어린 왕자의 상상력이 결정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 중환자 진료 체계라는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안에 무엇을 채워넣느냐, 즉 우리의 전문적 역량이라는 알맹이를 그 안에 채워넣는 것은 오롯이 우리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질적인 임상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 상자는 그저 텅 빈 껍데기로 남을 것입니다. 기계음 속에 숨겨진 환자의 신호를 읽어내고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 네트워크를 잇는 임상적 가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할 알맹이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중환자 진료 체계는 전문 간호사의 역할 확장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순한 업무 처리가 아닙니다. 지역 내 중환자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병원 간, 과 간의 진료 조율을 통해 끊임없는 진료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문 간호사가 시스템의 핵심 운영자로서 성장할 때 비로소 우리 지역의 중환자 진료 체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입니다. 첫째, 중환자실의 진정한 가치는 병상수가 아니라 상급 인상 판단력을 가진 전문 인력의 역량으로 결정됩니다. 둘째, 전문 간호사는 법적 보호 안에서 지역 네트워크 내 정보와 협력을 잇는 코어 멤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수강좌의 핵심 주제인 지역 완결형 진료 체계는 전문 간호사의 역할 확장과 공식적 제도화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상자 안의 본질을 보는 등 그것이 지속 가능한 중환자실의 미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